안녕하세요. 마미모입니다. 요즘 중동 전쟁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었고 고금리의 고물가까지 모두 겪고 오늘까지 견뎌왔으니까 이 소음들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영차 걱정의 벽을 타고 현재까지 왔어요. 두려움에 아까운 주식 패대 끼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매수하실 때 잘 고민해서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마음 편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 2건을 올리면서 인공지능 AI 성우를 활용해 봤는데요. 기존 구독자님들은 다시 돌아온 마미모에가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돼서 돌아온 음성을 들으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채널은요, 저처럼 나이 많고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작은 돈으로도 우리 50대, 60대 오남매처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은 동기부여 채널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가끔 동기부여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앞으로 틈틈이 올릴 동기부여 영상은 제가 다시 선택한 인공지능 AI 성우를 활용할 생각이고요. 우리 오남매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에 대한 영상은 저의 실제 음성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제법 많아짐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오남매 가족은 미국 주식 TQQQ 전체 보유 수량 중 절반을 24년 6월 17일 금요일에 가족 간 증여 후 매도했었고 이 부분을 영상으로 공유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또 트집 잡을 거 연구하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경험한 부분만을 공유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가족 중 해외 주식 증여 후 매도하고 절세를 진행한 건수는 총 5건입니다. 오빠와 언니들은 사정상 부부간 증여 후 매도를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보유 수량 중 절반을 양도세 22% 부담하기로 하고 절반을 팔아놓은 상태고요. 매도한 세부 사항은 다음번에 다시 영상으로 공유할게요.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증여액이 총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인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이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미국 주식 TQQQ 양도세를 절세한 거고요. 절세한 건수는 총 5건을 잠시 살펴볼게요. 제가 남편에게 약 3억 2천만 원어치를 증여했고요. 또 제가 딸에게 약 6,500만 원어치를 증여했어요. 딸이 사위에게 미국 주식 TQQQ를 약 2억 5천만 원어치를 증여했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약 2억 원어치 증여했습니다. 또 31세의 사위는 본인이 본래 보유 중이던 TQQQ 주식을 생후 1개월 된 아들에게 2천만 원어치 비과세만큼만 증여했죠. 다른 사람은 증여일 당일에 증여받자마자 즉시 매도했고요. 생후 1개월 된 사위의 아들은 증여받은 주식을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올해 12월 말 이전에 매도했다가 즉시 재매수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가 단기 매매로 4848해서 수익이 생기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계좌로 4848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이 금투세가 2025년도부터 시행되면 이것저것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증여받은 주식들은 일단 매도했다가 달러로 보유하든지 또는 일부 재매수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즉시 매도할 수 있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우자 증여 2월 과세가 도입된다고 해요. 2월 과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안에 팔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년 후에 팔아야 유리하다는 거죠. 해외 주식에 대해서 부부간 증여 시 2월 과세가 적용되면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해외 주식을 증여받고 1년 후에 팔면 증여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절세 좀 하려다가 기대했던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 절세가 어렵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절세한 5건 중에서 제가 보유했다가 남편에게 주식으로 증여해서 절세한 실제 사례를 한 건만 자세하게 먼저 공유해 볼게요. 2024년 6월 17일 증여 당시 기준으로 저희 미국 주식 TQQQ 장기투자 계좌에는 6,235주를 보유했었는데요. 저희 평균 매수 단가는 증권사 계좌 잔고상 한 주에 33.85달러였고 남편이 저에게서 증여받자마자 당일에 74.33달러에 매도했어요. 해외 상장 ETF 종목의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여일 전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개별 종목은 앞뒤 2개월씩 합해서 4개월 평균 종가 곱하기 주식수 곱하기 증여일 기준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만약 남편에게 증여하지 않고 제 명의 상태로 3,170주를 74.33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납부했어야 할 양도세가 얼마쯤 나오는지 대충 계산해 볼게요. 당연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먼저 화면에 수익 실현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남편이 저에게 증여받은 날 즉시 수익 실현한 건데요. KB증권에서 KB증권으로 주식을 대체 출고로 증여해서 증여받은 남편이 대체 입고 받고 즉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증여받은 당일에 74.33달러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화면에 보이는 수익 금액 1억 6,955만원은 남편이 취득가액으로 수익 실현한 게 아니라 마미모의 취득가액으로 수익 실현한 것처럼 계좌상 반영되어서 표시된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KB증권에서 KB증권으로 주식을 주고 받았을 때 당장은 남편이 취득가액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끝낸 후에 신고서를 출력해서 자신의 취득가액을 증권사에 변경 신청을 해줘야 수증자의 취득 원가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KB증권의 경우는 이걸 하지 않으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증여인인 저 마미모해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돼서 양도차익 금액이 1억 6,955만원이 생긴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주식을 팔아놓고 증여 신고 후에 증권사에 방문해서 취득원가 변경 신청을 해 놓아야만 25년 4월에 양도세 22%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증여한 금액을 대충 산출해보면 증여한 수량 3,170주 곱하기 증여일 전일 종가인 74.17달러는 23만 5,118달러이며 이를 당시 기준 고시 환율인 원화 1,377.7원을 곱하면 증여한 총 금액이 원화로는 3억 2,392만원이 부부간 증여한 금액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는 없는 거고요. 만약 제가 보유한 상태에서 직접 TQQQ를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액은 1억 6,950만원인 거고요. 그럼 1억 6,95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은 무시하더라도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해보면 약 3,720만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제가 냈어야 하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3,170주를 주식으로 증여해서 증여받은 날 남편이 74.33달러에 즉시 매도했으므로 양도세 22%인 3,720만원을 절세한 거죠.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해외 상장 ETF 종목이므로 증여일 전일인 24년 6월 14일 금요일 TQQQ의 종가가 74.17달러이므로 74.17달러가 남편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24년 6월 17일 월요일에 미국 주식 TQQQ를 증여받은 당일 취득 원가가 74.17달러이고 74.33달러에 매도했으므로 증여일 당시에 1달러당 고시환율은 1,377.7원이므로 남편이 저에게 증여받아서 매도한 3,170주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보면 69만 8천원 정도이며 1년에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팔고 양도세 22%만 절세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국세청은 이런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부당행위로 편법증여라고 해서 국세청이 양도세 추징 들어옵니다.
대략 10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우자하고 결혼한 이상 부부는 한 몸이며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배우자에게 절세를 위해서 재산 좀 나누어주면 어떤가요? 제 아들은 이번에 미국 주식 TQQQ를 며느리에게 2억 원어치 증여했어요.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혼할 거 아닌데 배우자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또 모르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역시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걱정부터 하면 그 가정이 과연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세금 22%는 수익 금액이 클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22%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재산 아까워서 이 좋은 혜택을 외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해외 상장 ETF나 해외 주식 개별 종목 증여 시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증권사 직원조차도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저희 가족의 10년분 증여세 합산신고 대행신고 해주신 세무사님도 모르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개별 종목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하지만 ETF 종목은 증여일 전일 종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해외 상장 ETF 종목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니까 대략 주가의 예측은 가능하므로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큰 장점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오늘 내일 시시각각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처럼 증여일이 전 2개월 후 2개월 종가를 평균 적용한다면 증여 후 2개월 후의 주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하려다가 기대했던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 증여 후 2월과세 적용 기간인 1년 후 매도해야 한다는 이 부분은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아요. 부동산은 2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과거의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 봤을 때 서울의 초역세권에 좋은 입지에 보유한 주택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보유할수록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해 왔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또는 전월세를 주면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 주식 TQQQ 증여한 5건을 매도하면서 기타 조건 무시하고 대략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볼게요.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저와 남편 거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제가 남편에게 3억 2천 정도 증여하면서 수익 실현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며 양도소득세는 약 3,700만 원을 절세했어요. 딸이 자신이 배우자인 사위에게 2억 5천만 원 증여하면서 수익 실현액은 1억 3,700만 원쯤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약 3천만 원 절세했어요. 제가 딸에게 혼인공제 비과세로 6,500만 원어치 증여하면서 증여세는 없고요. 딸이 즉시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금액은 3,630만 원 정도이며 양도소득세는 약 800만 원 정도 절세했어요. 사위가 자신이 생후 1개월 된 아들에게 2천만 원어치를 증여했고요. 이 주식은 아직 안 팔았어요. 만약 증여일 당일에 팔았다면 대략 300만 원쯤 절세한 걸로 예상됩니다. 아들이 자신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TQQQ를 증여한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아들 계좌는 아들이 관리함으로 캡처한 사진은 없어요. 다만 아들도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절세한 금액이 대략 2,500만 원쯤 된다고 알고 있어요. 5건 모두 합해보면 총 절세 금액은 1억 3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0년간 부부간 증여는 6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절반 정도 활용한 거라서 앞으로 절반 정도 더 팔 주식이 남아 있으므로 나머지 주식들도 이 방법대로 진행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는 2억 원이 넘게 절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억 원이면 어느 지방광역시의 33평 아파트를 대출 한 1억 원 정도 끼고 집 한 채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가족은 5건의 해외 주식 증여 신고를 10년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 신고해야 하는 관계로 평소에 저희 가족 거 맡아서 해주시던 세무사님께 의뢰드렸어요. 해외 주식 증여할 때 증여가액 산정 시 필요한 기준 가격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세무사님이 많았어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과 관계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증여신고해 주신 세무사님도 해외 주식 증여신고는 처음 해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동안 해외 주식 ETF 증여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 놓았던 자료들을 보내드렸죠. 증여가액 산정 시 필요한 기준가격 및 전일종가는 investing.com을 검색해서 과거 데이터를 조회했고요. 또 해외 주식이므로 증여가액 계산 시에 적용할 원달러 고시 환율도 알아야 하므로 서울 외국한 중개 주식회사 사이트에서 증여했던 날의 고시 환율을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주소창 링크까지 걸어서 세무사님께 전부 보내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하려고 증여계약서에 제가 준비하고 산출했던 증여금액까지 기재해서 세무사님이 한눈에 보기 쉽게 메일로 보내드렸죠. 세무사님들도 본인이 진행해 본 적이 없는 업무는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 피드백을 드렸고 자료도 다 보내드리고 합산신고만 세무사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증여세 대행신고 비용 드린다니까 자신은 신고만 해준 거니까 조금만 받겠다고 저렴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여기서 신고 비용도 절약됐죠? 증여신고가 끝나서 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남편의 취득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증권사에 제출하러 방문했었는데요. 증권사 직원분이 증여신고서를 검토하더니 이거 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후 2개월 해서 4개월 평균 종가로 증여신고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이거는 해외 상장 ETF라서 전일 종가로 증여신고하는 거예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증권사 직원도 잘 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설명해 주고 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당사자고 저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여기저기 분노의 검색질로 찾아보고 미리부터 전략을 세웠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뿐이고요. 세금 관련된 숫자가 들어가는 영상은 정말 머리 아파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세금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